헷갈리거나 내가 잘 모르는 도로 법규를 알려드리는 시간, 거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화요일엔 신상털기, 신건의 교통상식 샅샅이 털기.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함께할까요? 두 분 대구에 전국 최초의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알죠. 이 처음에는 여러 지자체가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참고 모델로 삼았는데 네. 이 요즘은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전국적으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지금은 좀 사라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현재 실태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게 될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 이후에도 이런저런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 대구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도입된 건 2009년입니다. 이 처음에는 대구역 내거리에서 반월당역 내거리까지 1.05km가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이 됐었죠. 기존 4차로였던 도로는 2차로로 축소가 됐고 이 대신 인도를 대폭 넓혔습니다. 네. 이 차량 통행 제한 속도도 시속 60km에서 30km로 줄였지만 이 오히려 통행 속도는 개선이 됐는데요. 네. 2010년 기준 시내버스 속도는 기존보다 50% 가까이 개선이 됐고 이 보행량은 시행 전보다 17.1% 늘었습니다. 이 대기질과 미세먼지도 크게 감소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씩 이 도입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네, 개선된 것도 많고 또 대기질, 미세먼지 크게 감소됐다. 좋은 게 많은데 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되는 분위기일까요? 네, 일단 이 어디가 해제됐는지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이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신촌부터 연세대 삼거리까지 500m 구간에 설정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했습니다. 네. 이곳은 대구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설치됐던 곳인데요. 이 보도폭도 넓히고 차로를 줄여서 2014년 1월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년 만에 이제 해제가 된 거죠. 네.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인근 상인들의 민원과 교통량 분산 효과가 없던 게 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박현호 주무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탄원서를 좀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촌 상인들이 탄원서를 서대문구에 요청했고 그거에 따라서 서대문구가 서울시에 이런 탄원서가 있으니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 요청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대문구가 일단 22년 9월 23일 날 공식 해제 요청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 23년부터 24년까지 약 2년에 걸쳐 현장 분석, 상권 및 교통상황 모니터링,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청취까지 신중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 저희가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이 탄원서 제출한다 하면은 일단 제가 볼 땐 장사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상권이 죽었다고 이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되고 나서 차량들이 이 주변 도로로 돌아가니까 네. 이 오가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또 나름 일리가 있는 게 한국부동산원이 신촌 일대의 공실률을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되기 전 2024년 4분기에는 공실률이 9.49%였어요. 그런데 올해 해제가 됐죠. 네. 올해 해제가 된 직후인 2025년 1분기에는 공실률이 8.42%로 줄었거든요. 줄었다. 네, 다만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보면 이 전년 대비 55만 원이 감소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일단 이게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영향으로 본 거군요. 네. 네. 이 부산 동천로에도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또 있거든요. 네. 여기는 시차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1년부터 BRT 공사를 이유로 단속이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네. 4년째 단속이 유예되고 있다가 급기야 지난 16일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포함한 이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산시 대중교통과 정보원 주무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상인 쪽이 사실 있는 부분이고 저희 이제 밑에 이제 구청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해서 도입했는데 저쪽도 잘하고 여기도 잘했는데 하고 나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정리해 보니까 해제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이 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초기에는 대구역 내거리부터 반월당 내거리까지 1.05km 구간이 대중교통 전용지구였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중앙로 내거리부터 대구역 내거리까지 450m 구간에 대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네. 이 당시에도 상인들이 자동차 끌고 오는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래서 해제가 된 이유가 좀 컸거든요. 그랬었죠. 네. 근데 이 대중교통 전용 지구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예요? 이 현재 중앙 내거리부터 반월당 내거리까지 600m 구간만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아니라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 네. 이 출입을 제한하는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데 네, 있죠. 네,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이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좀 과거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이 대구시가 설치를 한 거예요. 이게 경찰이 설치한 게 아니고 대구시가 이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에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단속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를 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4호를 근거로 지자체에서는 불특정에 대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 요거에 대해서 CCTV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단속 장비가 없다는 거지 단속을 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통행권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경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민원사항이나 안 그러면 수시로 경찰 쪽에 단속 요청을 하고 있고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서 현재 통행 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카메라 그거는 단속 네. 아니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건 맞습니다. 네.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단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달리는 것을 단속하는 게 불법이다. 뭐 이런. 네, 지자체가 있었나 봐요. 단속하는 게 좀 불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도로교통과 관련된 단속 권한은 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네. 경찰이 이 단속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대구시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너희는 단속 권한이 없지 않냐? 왜 너희가 단속을 하냐?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권익위원회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단속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대구시에서 지정한 구간이고 하니까 경찰에다가 오. 이거 단속해야 된다라고 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네. 이 경찰은 대구시가 필요에 의해서 지정한 것이니까 이 대구시가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네, 이지황 교통안전계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과 마찬가지로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권한이 있고 다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해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상 통행 금지 도로 표지판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 신호 지시 위반으로 우리 교통외근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시내의 버스 전용차로 위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단속하는 게 경찰이 아닙니다. 이 시내에 있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지자체가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대구시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을 하면 되고 네, CCTV로는 단속이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대구시가 CCTV로 단속을 하려고 해도 이게 법에 저촉이 되고 네. 이 경찰은 본인들이 이제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하니 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해야 되는데 매일 거기에 경찰관을 세워둘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대구시 단속은 앞서 CCTV 통한 거는 불법이다 그러고 단속 어렵고 경찰도 계속 단속할 수도 없는 거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네. 앞으로 그럼 뭐 이거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뭐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가 되고 있고 네. 이 대구 같은 경우도 최초의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는 상징성이 있긴 한데 이 민원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신규현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에게 앞으로의 단속 계획과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경찰에 단속을 요청을 하고 해제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쪽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 다니는 버스가 14개 노선에 248대가 다니고 그다음 횟수로 따지면 1956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용객 수는 평일 기준으로 한 11만 9천여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입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전용지구 해제를 조금 고려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여기 버스 타러 한번 가보면 네. 버스 노선도 많고 사람도 진짜 많아요.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은. 제가 여기 앞에 살고 있어서 매번 아, 타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이렇게 버스 지나가고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막 있고 이러니까 어떨 땐 좀 제가 봐도 좀 아찔아찔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아, 지금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오늘 네. 알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신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